청동기 시대의 시작 40페이지부터 읽을 텐데요. 청동기 시대는 석기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석기는 뭐 어디나 흔히 있는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었다면 이 청동으로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특정 소수들만 이 청동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계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먹을거리가 이전보다 풍족해지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어지간한 시족사회는 1,000명을 훌쩍 넘길 만큼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기원전 3,500년 전쯤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와 다른 생활 문화가 빠르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가 맡은 일이 점점 또렷하게 나누었습니다. 사냥은 주로 남성들 몫이었는데 시간과 노력이 건주어 결과물이 많지 않다 보니 점점 여기에 들이는 품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 남성들은 농사나 목축에서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여성 아이는 가축을 기르고 옷과 그릇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건과 곡식이 많아지자 개인 재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점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식량과 물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힘있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생활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용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맞바꾸었습니다. 물물 교환은 한 시족 사회를 넘어 주변 시족 사회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물건이 양과 품질 모두에서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멋지고 새로운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인구가 늘고 농경지가 넓어지면서 마을의 경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웃 마을 경계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 시족 사회는 싸움을 통해서건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서건 결국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공동체의 규모를 키워 생산력을 높이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둔 시족 사회와 달랐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묶인 정치 세력이 커져 작은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국가는 시족사회와는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시족사회의 우두머리는 그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웃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는 누구보다 힘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야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을 걸주고 다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돌이 아닌 금속으로 만든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구리는 금속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온도인 1085도에서 녹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구리 성분이 많이 포함된 돌 근처에 불을 피웠다가 구리가 녹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불을 이용해 토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불 온도를 더 높여서 구리를 녹인 다음 거푸집에 부어서 여러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구리 자체는 별로 단단하지 않은 금속이어서 도구로 만들어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돌에는 다른 금속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석이나 아연 같은 금속이 구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함께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합금된 금속은 구리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리와 주석이 주로 합금된 게 청동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금속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